정적분과 넓이인데요. 자, 일단 너네가 이건 알아야 돼. 우리가 넓이를 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를 증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뭘 증명하게 되느냐? 딱 기본 세팅은 알아두셔야 돼요. fx 그래프가 0 이상이에요. f가 0 이상. 그러니까 x축보다 교점이 있거나 또 위에 있거나 일대의 넓이를 y축의 평행한 선분으로 이렇게 자른다면, y축의 평행한 선분으로 x는 a, x는 b 자른다면 x축과의 넓이를 우리가 정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인 거예요. 자, 여기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a부터 b까지 하면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하고 얘가 0 이상, 그러니까 평이상 플러스로 쓸게요. 그때는 따라의 정적분이 넓이와 같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얘로부터 시작해서 다 유도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 과정인 거야. 첫 번째 응용이에요. 아니, 그러면 fx가 x축보다 아래에 있다면 어떡하지? 의 상황인 거예요. 자, 우리가 증명한 건 x축보다 어디 있을 때? 위에, 같거나 위에 있을 때만 증명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을 때는 증명을 따로 하던지 아니면 증명해 둔 걸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내가 x축 배치행시키면 이렇게 되면 얘는 y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겠죠? 자, 얘랑 배치행시킨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넓이가 s면 얘도 뭐가 될까요? s가 될 거야. 그럼 내가 얘 넓이를 구하고 싶다. 얘를 구해도 돼. 마이너스 f는 x축 위에 있으니까 따라 정적분과 넓이가 같다. 그럼 이제 인테그랄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누구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fx를 적분하면 나온다 되는 거예요. 따라 실수변은 빼낼 수 있다. 이렇게 빼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적분과 넓이가 부호가 반대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유도를 한 거예요. x축 배치를 시킨 게 정적분과 넓이가 같을 테니까 원래 거는 정적분이랑 넓이랑 부호가 반대일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걸 너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 세팅은 x축보다 작거나 위에 있을 때 세팅이다 라고 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느냐? x축과의 넓이를 x축보다 위아래 섞여 있어도 자유롭게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돼요. 이 넓이 얘랑 얘 넓이 구하려면 얘는 x축 아랫부분이죠. 그러면 정적분을 구하면 s1이 나올까? 마이너스 s1이 나올까? 마이너스 s1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b부터 c까지는 x축보다 위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정적분을 하면은 넓이가 나올까? 넓이랑 부호가 반대로 나올까? 넓이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 두 넓이를 합친 걸 라지 s라고 둔다면 s1, s2 따로따로 구해서 우리 합의 법칙 하듯이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겠다의 의미가 되는 거고, 자, 그거를 s1은 정적분이랑 부호반대 이렇게 마이너스, 얘는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따라하세요. 축과의 넓이는 절대값 정적분. 그래서 얘를요 s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절대값 정적분 구해라 그래도 따라해. 절대값은 0보다. 그래서 f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죠? 이때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요. 이때는 f가 절대값 f랑 똑같으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값 정적분의 의미가 따라해. 절대값 정적분은 축과의 넓이를 그걸 의미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절대값 정적분? 넓이 구하는 얘기랑 똑같네. 넓이를 의미하는 거네도 아셔야 돼요, 저희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얘기 나오죠. 따라해. 교차하는 넓이. 이 줄에서 교차 넓이를 우리가 외우죠. 따라해. 교차 넓이가 같으면 정적분이 0이다. 네, 위에 거 빼기 아래 거의 정적분이 0이다가 되는 거였죠. 이거 왜 이렇게 되나요? 라고 증명하라고 하면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면 꼭 너네 이거 정적분이 여기다 안 쓰고 직접 계산하시는 분들 있죠. 예, 많아요. 이반은 여러 명 있을 텐데, 네, 이거 쓰면 시간을 다른 문제 풀 시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주세요. 교차, 두 그래프가 교차하면서 이 x축과 y는 fx랑 교차하면서 생기는 두 넓이, 이 교차 넓이가 같다. 엄청 특별한 거고요. 교차 넓이 차도 엄청 특별한 거였죠.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안 하고 그냥 f 빼기 0 한 다음에 적분하면 s2나 s1이니까 교차 넓이 차가 바로 나온다는 거죠. 교차 넓이 차가 0이다 되는 거야. 같으니까
같으니까 교차널비 차가 0이 된다. 같은 의미인 거야. 자,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게 됐냐? 첫 번째, 따라해. f가 0 이상일 때 f와 x축 사이의 넓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f가 0보다 어떨 때도 구했어요? 0 이하일 때도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x축과 넓이,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따로따로 다 구할 수 있다 해서 f와 x축 사이의 넓이를 알 수 있게 된 거야. 따라서 f와 x축. 자, 그런 다음 이제 우리가 뭘 배우게 되냐면 따라서 f와 g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f랑 g 사이의 넓이는 원리는 똑같아요. f랑 x축 사이의 넓이에다가 g랑 x축 사이의 넓이를 빼주면 딱 저 둘 사이의 넓이가 나오겠네. 그래서 따로따로 조건에서 뺀다 이네요. 따라서 조건 구간이 같으면 더하기 빼기를 합칠 수 있다. 합쳤더니 이렇게 된 거야. 따라서 빼기 함수의 정조건. 이게 따로따로 해서 계산해봤더니 식을 살짝 변형해봤더니 야,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그냥 위에 식 빼기 아래 식 그 빼기 함수를 적분한 거랑 결과가 똑같구나가 되는 거야. 따라 빼기 함수의 정조건은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위고 얘가 아래라면 그냥 아래 위가 바뀌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따라 위에 식 빼기 아래 식 그걸 적분해야 넓이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야, 위아래가 바뀌어있으면 g가 더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g-f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빼기 함수.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위아래가 바뀔 때 어떡하죠? 해서 따로따로 구하자. 이게 f니까 f가 위에 있을 때와 아래에 있을 때를 따로따로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따로따로 구해라. 그러면 얘는 S1은 f-g를 적분하면 되고요. B부터 C까지는 g가 위에 있죠. g-f를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빼내면 마이너스 f마g로 쓸 수 있고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따라 절대값 정조건. 그럼 얘네 둘 사이에 뭐를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국간분할해서 넓이 구해라 이렇게 구하셔야 되고요. 따로따로. 절대값 정조건해라 넓이 구해라 결국은 따로따로 분리해서 계산해야 돼요. 이건 넓이라는 걸 표현하는 기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따라해. 교차 넓이가 같으면 그럼 교차 넓이 차 S2나 S1이 0이 되니까 그럼 여기 왼쪽 끝부터 오른쪽까지 적분한 게 몇이다? 0이다. 빼기 함수 적분한 게 0이 된다. 그래서 딱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너네가 막 자꾸 계산을 막 자꾸 하게 되는 게 이런 거였잖아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A 예를 뭐 여기가 E라고 준다면 문제에서 여기를 뭐 S1, S2 한 다음에 뭐 S1과 S2가 몇이다 하면 이걸 식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걸 꼭 여기 C 해가지고 얘 따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따라 교차 넓이 차 교차 넓이 차는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해요. 종족분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내가 원하는 건 누가 양수가 되길 바래요? S1이 양수가 되길 바라죠? 그럼 S1 기준으로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를 작성을 해주면 되거든? 누구 빼기 누구 하면 될까요? fx 마이너스 gx dx 하면은 f 빼기 g를 했기 때문에 A부터 C까지는 넓이가 그대로 나오고요. C부터 B까지는 누구를 위로했어야 되는데? G를 위로해야 되는데 지금 F를 위로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S2가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 교차 넓이 차. 근데 만약에 둘의 넓이가 어떻다면 같다면 이게 몇이 따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 생각 못 추려도 많잖아요. 네. 이렇게 한 번에 추려할 수 있으면 좋다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내가 뭘 이제 할 수 있게 됐냐? 따라해. F와 X축, F와 G, F와 G의 넓이도 이제 알게 돼요. F랑 X축 했고요. F랑 G 했어요. 그 다음 누구랑의 넓이를 할 것이냐 하면 따라 F와 Y축. F와 Y축 사이의 넓이는 우리가 두 가지로 다룰 수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문제에서 한 방향을 막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할 수 있어야 문제 상황에 맞게 항상 풀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따라 주변 넓이 이용. 주변 넓이는 언제 이용하느냐? 따라 F를 적분할 수 있을 때. F를 적분할 수 있으면 이 계산이 되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fx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fx가 뭐 세제곱 루트 x제곱 마삼 이렇게 돼 있어. 이걸 접근할 수 있어? 접근 못해요. 그거 안 하면 돼. 따라 f를 적분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이걸 하면 돼. 그럼 적분 못할 때 어떡하냐? 따라 역함수의 정적분. 역함수를 구한다. 그 역함수를 적분해야 돼. 자, 이게 어떤 논리냐? 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S는 F와 X축 사이에, F와 Y축 사이에 요 넓이란 말이죠. 자, 이거를 Y는 X에 대하여 매칭을 시키면 F가 F 인버스로 바뀌고요. 얘를 바뀌고 Y축이 이제 X축의 역할이 돼서 이렇게 배칭했을 때 요 넓이를 구해도 어차피 어떨 테니까 같을 테니까 Y는 X에 대하여 배칭한 함수와 X축 따라해. 원함수와 Y축 역함수와 X축 요 관계를 구해도 똑같다는 논리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언제 역함수 적분을 하는 거야? 언제겠어요? 따라 역함수를 적분할 수 있을 때. 그럼 적분하면 되는 거야. 둘 다 못하는데 그럼 못 푸는 문제, 잘못 나온 문제고.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역함수 예를 들어 이거 볼까?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y는 하고 세제곱 루트 x제곱 마3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러면 역함수는 x, y를 뭐 하면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역함수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x는 세제곱 루트 y제곱 마3 이렇게 되고 자, 이거 넘기면 양변을 세제곱 할까요? x 3승 뿔 3은 y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y는 뿔만 해가지고 조졌네. 못 구하죠? 여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나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네. 안 그러면 미적분을 배워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겠네. 내가 y는 x 3승 뿔 3에서 역함수가 3차 함수였던 거지. 여기까지 되나요? 역함수 이 f 인버스 이게 f 인버스. f 인버스는 그럼 내가 적분할 수 있구나 하면 역함수 적분으로 가시면 돼요. 따라 주변 넓이 이용. 주변 넓이 이용하는 건 이제 내가 f를 적분할 수 있을 때 f 적분하면 요 넓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지스가 구하고 싶다. 요 직사각형 하면은 밑변의 길이는 뭐일까요? B. y좌표 여기는 누구 y좌표예요? fb, b y좌표. 그럼 이 넓이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bfb. 요 넓이에서 얘 1번 얘 빼고 2번 얘 빼면 되잖아요. 1번은 밑변의 길이는 뭐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a. 높이는요? fa. 그러면 다시 전체 넓이를 뭐라 쓰고요? bfb라 쓰고 거기서 1번 넓이 뭐가 돼요? afa. 2번 넓이 정적분. 여기 뭐 해주면? 빼주면 남은 넓이가 내가 원하는 넓이다 해서 따라해 주변 넓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적분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내가 희망사항은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거든? 예를 들면은 이 넓이 구하래. 그러면 일단 따라 f와 y축 이 기본 세팅은 아니야. x2에서는 따라 x축과의 넓이 이게 기본인데 y축 가면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란 건 아셔야 되고 이 주변 넓이 너네가 이 공식을 꼭 외워야겠니? 나는 이거 안 외우겠거든. 나는 이거 안 외워. 그냥 이 원리를 이해하면 되잖아. 주변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들 구한 다음에 빼면 되겠네. 그냥 뭘 구할 수 있는지 보면 돼. 자, 마찬가지로 적분을 못할 때는 그럼 대칭된 건 할 수 있나를 관찰을 해봐야 되고 대칭된 걸 할 수 있다면 적분해서 그대로 계산하면 된다. 뭐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이걸 두 개를 못 떠올린다 외우셔야지 그러면. 근데 많이 풀다 보면은 문제를 많이 풀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밖에 못해서 이거 했어요가 논리가 되긴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 외워라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속도가 처음도 아니고 이 정도는 외울 필요가 없지 않나. 근데 만약에 이걸 못 떠올리겠다 외우세요. 수능 시험장에서 y축과 이루는 넓이인데 둘 중에 하나 막아놨을 때 그거 못 떠올리면 무조건 못 푸는 거야. 아셔야겠죠 이거 어떻게 할지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그럼 또 뭐 했냐? 총정리 계속 누적 복습할게요. 따라해 f와 x축 그 다음 따라서 f와 g 그리고 이제 f와 무슨 축? y축 했어요. 자, 그 다음은 따라해 f와 f 인버스. 그러니까 f와 f 역함수. 그러니까 역함수 y의 넓이는 어떨까에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 있어요.
F랑 F 인버스의 F와 F 역함수에 적분 가는 경우 얘 가능할 수 있죠? 그럼 따라서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지금 누가 위고 누가 아래야 이 그림에서는? F 인버스가 위죠? 그럼 인티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하고 누구에서? F 인버스에서 빼기 fx 적분해버려도 돼요. 아니면 얘만 되고 얘가 안 된다? 그럼 얘를 빼고 다른 애를 써야 돼. 우리 원함수와 역함수 하면은 y는 x 항상 같이 떠올리잖아요. 여기 y는 x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y는 x와 지금 누구를 적분할 수 있을 때? f 적분할 수 있을 때 그러면 얘는 일단 빼고 가야 돼. 그러면 얘 f랑 아니잖아. 얘를 빼고구나. 이게 f죠? f랑 x 사이 넓이를 구한다면 몇 배? 2배. 그러면 적분식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해서 x-fx를 몇 배? 2배.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되면 f는 적분을 못하는 함수인데 f 역함수는 또 적분할 수 있더라. 이 상황이면 누구에서 누구 빼서? f 인버스에서 x 빼서 적분하면 되는 거죠. 네. 몇 배? 2배. 마지막 케이스. 둘 다 안 되면 안 돼. 이러면 못하는 거야 그냥. 문제가 잘못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은 이 세 가지 상황이에요. 하지만 보세요. 네, 상식적으로 이거가 나와도 이거 안 하는 게 나아. f x-f 그냥 f 인버스 마이너스 f 얘네 둘 중에 누가 적분하면 편할까 당연히 이게 편하겠지. 이거 둘 다 할 수 있어도 그냥 x를 무조건 끼는 게 계산상 확실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쓸 일이 없다는 거지. 계산상 이득 볼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되고 x를 끼고 역함수와의 넓이는 y는 x를 끼고 가는 게 계산이 편하니까 좋아요. 그래서 주변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과 y는 x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변 넓이 이용은 언제 할 수 있느냐? 저 아래에 있는 식 있죠. 아래에 있는 식이 아니라 이 뭐야? b제곱 하면은 정사각형의 넓이인 거 보이나요? 전체 넓이의 역할일 거야. 지금 내가 뭘 구하고 싶냐면 요 넓이가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이 전체 넓이에서 뭔가를 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뭔가 이상하네요, 식이? 안 이상하네요. 자, a제곱은 여기 있죠? 정사각형 a, a 이렇게. 그거를 한번 빼. 여기 빠졌어. 내가 원하는 건 요 넓이거든? 그 요 넓이랑 요 넓이도 뭐 해줘야 돼요? 빼줘야 되는데 얘랑 넓이가 어떨까? 같겠죠? y는 x의 대칭 관계니까 요 넓이를 구하거나 요 넓이를 둘 중에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거 구해서 몇 번 빼주면? 2번 빼주면 여기서 만약에 얘를 구할 수 있다면 F죠? F 적분한 걸 2번 빼면 저 넓이가 나올 것이다 해서 따라하세요. 주변 넓이 이용.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y는 x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2배 인티그랄하고 a부터 b까지 f를 적분 못하고 대신 f 인버스를 할 수 있다면 f 인버스가 여기네요. f 인버스 x 마이너스 x 이걸 계산할 수 있어요. f랑 f 인버스 중에 누가 뭐 적분 가능한지 모르니까 상황에 맞게 이거는 하시면 된다. 어떡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하세요. 네. 이거 보시고 쭉 다 숙제하기 전에 한 번 더 너네 오늘 수업 들으면 내일 숙제 안 할 거잖아. 내일 안 풀잖아. 며칠 뒤에 풀 거잖아. 그때 개념 한 번 더 보세요. 오늘 개념 설명 듣고 며칠 뒤에 한 번 더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복습이 된단 말이야. 복습 개념 복습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기함수의 정적분에 대한 대칭성을 싣는 함수를 적분할 때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함수의 정의는 따라해 y축 대칭인 함수. 기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원조 대칭 함수 이렇게 되고요. 자, 얘네들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있어요. 항등식이 있어요. 따라해 x에 마이너스 x 대입. 의심되잖아. 이거 우함수 아님? 기함수 아님? 의심되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한 다음 처음 수가 같거나 부호가 반대다 의 상황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야, x에 마이너스 x를 넣는데 처음이랑 똑같대. 무슨 함수야? 우함수. 그게 저 식 의미예요. x에 마이너스 x 넣는데 처음이랑 부호가 반대다. 그럼 무슨 함수? 기함수.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우기함수 아셔야 되고요. 특히나 수투에서 우리는 지금 수투만 배우고 있잖아요. 수능에서는. 자, 수투에서는 따라하세요. 짝수 차함수.
우함수면 짝수차 항들만 존재해야 돼요. 왜요? 저 항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네. 예를 들면 홀수차 항이 존재한다면 절대로 얘네들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짝수차 항은 얘는 x 2승 2차 항이었어? 그럼 x에 마이너스 x 넣어도 어차피 제곱하니까 부호가 처음이랑 똑같으니까 같거든. 근데 만약에 x 3승이죠. 3승 계수는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돼. 근데 어떻게 똑같아? 아, 홀수차 항이 0이었구나. 계수가 0이었구나.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논리로 기함수면 홀수차 항만 있어야 정확히 부호가 반대가 될 수가 있다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기함수의 우기함수를 합성했을 때는 무슨 함수가 되느냐는 증명을 해봐야겠죠? 근데 증명해봤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그냥 우함수는 x제곱, 기함수는 x 라고 생각하고 둘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한 함수를 관찰해봐도 결과가 똑같더라 이런 거예요. 합성도 마찬가지. 우함수는 x제곱, 기함수는 x라 생각하고 합성했을 때 홀수차인지 짝수차인지를 보고 판단해도 괜찮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혜인아, 여기 셋 중에 하나만 고르고 두 번째 거 얘만 증명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얘를 내가 우함수를 f로 두고요, 기함수를 g로 두고요. f 오브 g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fx는 우함수니까 f 마이너스 x라고 쓸게요. f 마이너스 x는 우함수면 누구랑 똑같다? fx랑 똑같다가 되고요. 자, g를 기함수로 이렇게 쓰니까 g 마이너스 x는 누구랑 똑같다? 마이너스 gx. 이게 g가 기함수다라는 의미인 거죠. 10으로 번역한 거야. 자, 그랬을 때 내가 궁금한 거는 우함수에 기함수를 합성한 거잖아요. fgx가 궁금한 거야. 얘는 어떨까가 궁금한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면 따라 x에 마이너스 x 대입. f 하나 뭐가 돼요? g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 식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 나가야 돼. g 마이너스 x는 어떻대요?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고요. f는 우함수라서 마이너스 세모는 무조건 f 세모랑 똑같대. 그러면 f 마이너스 세모는 그냥 뭐로 바꿔 써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fgx 써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따라 x에 마이너스 x 대입 했는데 처음 식이랑 어때? 둘이 얘랑 처음 식이랑 어떻다? 같다니까 그러면 이 합성함수는 무슨 함수다? 우함수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더니 야, 그냥 x제곱 x 이렇게 합성해도 똑같네. 왜냐면 x제곱에 x 합성하면은 그냥 x제곱이 되죠? x제곱에도 x자리에 x를 대입하면 똑같잖아. 그러면 이거 x제곱 이렇게 되니까 우함수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도 결과가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증명과 시효 안 나오잖아, 쓰는 게. 증명과 시효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보면 편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너네가 수투를 푸는 입장에서 이 선택으로 내가 선택. 네. 너네가 킬러를 안정적으로 풀고 싶다? 알아야 돼. 점대치. 근데 아니요, 저는 2등급만 돼도 진짜 너무 감사한데요? 뭐 그러면은 이거는 필수예요. 점대칭과 선대칭을 나타내는 함등식. 최소한 선대칭은 알아야 돼. 너희가 한 2등급 정도라도 받으려면 선대칭은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대칭은 1등급이 목표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변형된 모양도 알아야 되거든? 예를 들면 이 항등식이란 말이야. x에다가 x-1을 대입할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없어지죠? 그럼 우변이 fx가 간단해지지? 자,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f하고 마이너스 x만 a니까 2a 마이너스 x가 fx다.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fx에 대하여 땡땡땡 하고 가. 이게 항상 성립한다. 그럼 보자마자 f는 어디에 대한 뭐구나라고 해석해야 돼요? x는 a에 대한 선대칭. 예를 들면 뭐가? f 파이 마이너스 x는 fx입니다 하면은 이거 어디에 대한 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x는 2분의 파이에 대한 선대칭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2a예요. 여기 fx면 여기 2a야. 2분의 파이 선대칭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또는 이렇게 볼 수 있어.
무기함수 의심될 때 마이너스 x 대입해서 확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야 이거 x는 1 선대칭 아니야? 이거 x는 1 선대칭일 것 같은데 하면 따라하세요. 2 마이너스 x 대입. 그게 처음 식이랑 똑같은지 확인하면 돼요. 계산해서 똑같으면 진짜 x는 1 대칭이었네를 확인할 수 있긴 한데 수능 수2에서는 너네가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요건 할 수 있어야 된다. 요 모양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A에서 왼쪽으로 x, 오른쪽으로 x 항상 똑같다. 이거는 그냥 x에다가 x-a를 대입해서 식을 둘 중 하나를 간단하게 만든다. 내 의미인 거야. 자, 요거를 만약에 너네가 기하학적 의미 이해하고 싶으면 원래 이 모양이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 A, B 기준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x만큼 떨어졌을 때 하나의 함수값의 평균이 B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B라고 치면 얘 Y좌표랑 얘 Y좌표의 평균, 그러니까 더하고 2로 나눈 평균이 B다가 되니까 이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모든 점이 다 그렇기 때문에 점대칭을 이룬다의 의미인 거야. 이게 항상 성립하면 모든 점들이 이런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점대칭이다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합동 x, 여기 높이 차이, x 높이 차이 합동이라서 얘네들의 중점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은 여기 a, b에 대한 점대칭, 모든 점들이 다 a, b에 대한 점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a, b에 대한 점대칭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산술기하 쓸 때처럼 2분의 a 뿔 b는 크고 나갔다 루트 a, 이게 산술 평균, 이게 기하 평균인데 이거 넘겨서 이렇게 외우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분수 꼴배기 식이니까 이걸 넘기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분수가 꼴배기 식어서 2분의 1 그냥 넘겨서 2b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2b예요? 가 아니라 넘겨서 2b가. 그래서 얘가 예를 들면 외울 사람들 좀 보세요. 2-x f2 플러스 x는 6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거 딱 봤을 때 따라하세요. 2, 한 다음에 얘가 y좌표 몇 배? 2분의 1을 넘겨서 이렇게 된 거니까 원래는 몇이었을 것이다? 3에 대한 뭐일 것이다? 점대칭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이 정도는 알아놓으면 좋고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x에다가 x-a 대입한 식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f 2a-x 플러스 fx는 1이 이렇게 나와도 마찬가지로 이게 얘를 변형한 거였겠지 해가지고 추측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우함수, 계함수는 이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계함수를 적분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너무 쉽죠? 따라해. 위아래 끝이 부호가 반대. 다 우계함수의 정조건이 떠올라야만 해요. 안 떠오르면 기본이 안 된 거야. 기본이에요, 기본. 자, 우함수는 그냥 0부터로 바꾼다면 몇 배? 2배. 기함수는 무조건 몇이다? 무조건 0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증명은 따로 안 하고 뭐 시간 안 쓸게요. 자, 예제 보세요. 4차 함수 적분하래. 근데 특이한 거 위아래 끝이 뭐가 반대? 뭐 반대 하면 다 바로 우계함수 정조건 써야 되잖아. 따라서 기함수는 0이다. 저기서 분리 따로따로 4개로 더하기 빼기 4 다 분리했다 쳤을 때 기함수가 되는 건 누구일까? 2x 3승이랑 9x 소거시켜 놓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무슨 함수일 것이다? 우함수니까 한 번에 처리해도 우함수잖아. 그래서 그냥 몇부터로 바꾸고 몇 배? 2배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우계함수 정조건 못 쓰면 못 푸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같은 경우는 a, b에 대한 어느 점에 대한 점대칭일 때 우리가요 대칭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같은 간격 떨어졌을 때의 넓이를 구해라. 일 때만 쓸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 대칭점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 떨어졌을 때 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구간에서의 정적분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어차피 대칭이니까 이만큼 뚝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여주면 여기 채워주면 그냥 사다리꼴 넓이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사다리꼴 넓이는 마찬가지 넓이로 가운데서 이렇게 뚝 자르면 요만큼의 넓이랑 요만큼의 넓이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여기 지워버리고 여기 채워가지고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구간의 길이 곱하기 대칭점의 y좌표. 여기 높이가 되는 직사각형의 넓이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얘가 점대칭이야. 예를 들면 이걸 주로 수투에서 언제 많이 쓰냐? 따라하세요.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 대칭. 이거 증명 없이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왜요? 증명하려면 식이 존나 복잡하거든. 그래서 그냥 증명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갔던 거고요. 자, 변곡점 대칭이니까 변곡점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 왼쪽 오른쪽 떨어졌을 때 적분해라. 그냥 구간의 길이 곱하기 변곡점 y좌표 하면 끝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3차 함수 이렇게 있는데 변곡점 여기가 얘가 뭐 2였어요.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딱 잘라가지고 마일부터 5까지 여기 넓이 정적 통과하세요 하면은 일단 대칭점의 x좌표가 2인데 왼쪽 오른쪽 간격이 몇으로 똑같아요? 3, 3하면 바로 딱 이 개념이 떠올라야 돼. 따라하세요. 대칭점의 y좌표 구간의 길이 여기 높이가 만약에 뭐 7이었다 칠까요? 자, 그러면 대칭점 y좌표 몇이고요? 7, 요 직사각형 높이 7 직사각형 가로 길이 몇이네요? 6, 그럼 넓이는 42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적분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자, 근데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되게 2는 똑같고 이렇게 x 이렇게 지나가? 그런 다음에 여기 마일부터 5까지 이거 적분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 어떡하지? 넓이 이거 위아래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좀 골치 아픈데 그럼 어떡할까요? 생각해보면 따라하세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어요. 적분 계산하세요. 그럼 적분이 여기 넓이 반대 넓이 부호인데 넓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 왜요? 하면은 다음 뜻이 있는 내용이 그게 증명이에요. 왜 상관이 없는지에 대한 증명이고요. 너네 그 증명을 할 필요는 없고 상관없구나 다 마시면 돼요. 자, 증명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주자면 자, 예를 들면 A, B에 대한 점대칭이면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까 말했던 그 식이잖아요. A에서 왼쪽으로 x, 오른쪽 x 했을 때 함수값의 평균이 1다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여기 점대칭인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할 거냐면 얘를 끌어내릴 거야. 어떻게 끌어내릴 거냐? 이 대칭점의 y좌표 0이 되도록 끌어내리는 함수를 쓰고 싶어. f가 a, b 점대칭이야. 걔를 b만큼 내리면 a, 0 점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hx를 f를 b만큼 끌어내리는 걸로 쓴다면 그 h는 a, 0 점대칭이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a, 0 점대칭이면 a를 기준으로 대칭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k씩 떨어졌을 때 정적분 계산해라 라고 하면은 아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위아래 막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내가 h를 f만 b로 치환하기로 했으니까 f는 하면은 h에 뭘 더했다고 거꾸로 보면 돼요. b를 더했다 넘기면 되잖아. 뭐야 이거? 아니네. 그렇게 했네. 그래서 h 따로 b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h 플러스 b에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는 빼고 더하고를 했는데 그냥 더 이걸 거꾸로 넘겨가지고 바꿔도 괜찮아. 자, 그런 다음에 이 친구를 보면은 h는 어디에 대한 점대칭인 함수라고 했어요? a, 0 점대칭이거든? 근데 그거를 a부터 왼쪽으로 k, 오른쪽 k 하면 무조건 몇 나올까? 무조건 0 나와요. 이렇게 납득이 돼요?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설명해줄게. 평행이동해서 기함수로 만들면 되고 이게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친구만 하면 되는 따라 상수함수의 정적분. 상수함수의 정적분은 상수함수 값이랑 구간의 길이를 곱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증명해봤더니 따라하세요. 대칭점의 y좌표 구간의 길이. 네, 그렇게 계산하면 항상 되더라 이거. x축의 위치가 어디든 관계없이 둘 다 이 x축보다 아래 있을 때 이런 건 어떡해요? 괜찮아요. 네. 이래도 괜찮으니까요. 대신 음수가 나오겠죠. 정적분 값이. 대칭점 y좌표가 음수니까. 마5 이러면은 4 이러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정적분 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다음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우기함수하고 이제 주기함수 나오겠네? 예, 주기함수는 2개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한 주기만큼 이동해도 넓이가 같다. 마찬가지로 정적분도 똑같다 이거예요. 주기가 2라고 친다면
내가 1부터 3까지 하든 2만큼 옮겨서 3부터 5까지 하든 5부터 7까지 하든 주기만큼 평행이동해도 항상 넓이가 어떻다? 같다. 왜 그래프가 반복되니까요. 자, 그래서 P만큼 NP는 따라해. 주기의 정수배. 이동에 똑같이 이동하면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첫 번째고요. 주기만큼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해 똑같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계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주기가 2였다 쳐보자. 인티그랄하고 2024부터 2026까지 x6 승 dx 이거 계산한다고 치면 fx로 할까요? 이러고 치면은 이거 적분한 다음에 이거 대입하고 이 4차면 씨 대입할 거야? 이 대입할 거야? 존나 큰 뭐 4승 할 거야 이거. 4차면 심지어 5차가 되는데 못한단 말이지. 주기가 2였다면 내가 평행이동해서 답을 한다는 얘기인 거야. 주기가 2면 이만큼 왼쪽으로 옮겨도 되잖아. 그래서 몇부터? 2022부터 몇 가지 해도 결과가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계속 당겨도 되잖아. 어디까지 당기는 게 계산이 제일 짧을까요? 0부터 2까지를 당기면 제일 편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는 계산이 편하니까 따라 주기만큼 평행이동해도 결과가 같다. 네, 그거 첫 번째 내용이에요. 1번. 자,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구간의 길이가 주기의 정수배. 예를 들면은 적분해라는데 이게 주기가 2였어? 근데 구간이 길이가 12였어. 근데 어차피 여기 2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한 주기만 한다면 몇 배? 5배 이렇게 하면 돼. 예를 들면 10주기야. 한 주기만 구한다면 10배 n 주기야. 한 주기만 구한다면 n배 하나 얘기해. 이렇게 a부터 a 플 np까지. 그럼 이 구간의 길이가 몇 p? np니까 한 주기 구한 다음 몇 배? n배. 그래서 a부터 a 플 p보다는 따라하세요. 한 주기의 넓이? a부터 a 플 p는 딱 한 주기지.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딱 한 주기의 넓이가 무조건 똑같거든. 그래서 따라 0부터 p까지 이렇게까지 만드는 게 제일 편해요. 계산이 제일 짧아요. 여기서 계산해줘도 돼요. 이거는 안 돼. 요 정도는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이게 제일 짧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주기함수가 더 있나? 이게 있네요. 이거는 평행이동했을 때 넓이인 건데요. 넓이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원적분, 그 미적분 내용을 쓰던가 아니면 평행이동한 넓이로 보던가 둘 중에 하나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볼까? 1부터 4까지 x마 2의 4승 dx래요. 이거 적분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했잖아요. 공식 배웠잖아. 몇 승으로 바꾸고? 5승 바꾸고 몇 분의 1? 5분의 1 해버리고 속립은 1이니까 나누기 1로 나누면 1분의 1은 안 해도 되죠? 그러면 계산하면 바로 나오겠지? 그걸 못한다면 이거예요. 못한다면 아니 이런 경우 이거 어쩔 건데 x가 있는데 그럼 얘는요 전개를 해야 돼요. 3차 전개하려면 기끔찍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꾸면 편하냐면 자 편의상 내가 얘를 그냥 f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F는 여기가 X마 2의 3승이라 좀 열받는단 말이야. 얘는 따라서 0에서 뚫고 지나고 2에서 접하면서 뚫고 지난다. 4차 이렇게 되네. 0에서 뚫고 2에서 접하면서 뚫고 지난다. 이런 개념이네. 이거를 내가 따라 0에서 접하면서 뚫고 지난다. 이렇게 만들면 계산이 훨씬 편해져. 자, 얘를 왼쪽으로 내가 0에서 뚫고 2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x가 인수가 1개 있고 x마이가 인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이거를 내가 평행이동을 잘 시켜서 여기 마 2부터 0까지를 만들잖아? 그럼 인수가 조금 달라져. 누가 1개가 되고 x 플러스 2가 하나고 누가 3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계산 이거는 전개만 하면 끝나잖아. 이거 전개가 한 개 2개밖에 안 되니까 훨씬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fx라고 친다면 얘는 흰색은 f를 어느 쪽으로 몇 만큼? 왼쪽으로 이만큼 또는 따라서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또는 따라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그럼 C 어떻게 되면 f x 플러스 2 아니네.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fx를 몇부터 몇까지 적분하는 것을 원래 4까지. 근데 그걸 f를 2로 옮긴 다음 몇부터 몇, 왼쪽으로 2 간 다음 몇부터 몇까지 하면 똑같을까? 말부터 2까지 그 논리를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몇부터 몇까지? 말부터 2까지 한 다음 평행 이동하면은 x 플러스 2, x 3승 이렇게 하면은 이거 전개하면 계산이 훨씬 간단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이런 논리를 쓸 수 있다는 거고, 예를 들면 이거는 fx만 무슨 일이랑 fx로 바꾸려면 내가 x에 몇을 대입하면 간단해질 텐데 x 플러스 2 그 말은 어느 쪽으로 옮긴다면 간단하겠다. 왼쪽으로 2만큼 그럼 또 몇부터 몇까지로 바꿔서 말부터 2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항상 쓸 수 있는 게 미적분에서 배우는 내용이고요. 우리 수투에서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따라요. 평행이동을 이용한 정적분. 네, 그래서 내가 정적분과 평행이동이라고 써놨는데요. 네,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건 몰라도 계산하면 계산 때려박으면 나오긴 할 텐데 즉 계산이 진짜 끔찍해질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뭐 적분을 하는 게 인테그랄 그 다음에 3부터 5까지 하고 x마 2의 3승 플러스 x마 2의 5승 플러스 x마 2 마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5차이 전개할 거야. 사실 뭐 따로 조건 이거 조건하는 우리 공식 배웠죠. 그러면 이거 안 해도 처리할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평행이동이랑 훨씬 간단해진다라는 거죠. 주기함수랑 평행이동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제 적분 넓이 공식 기억나요? 그거 하기 전 마지막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따라하세요. 정적분을 포함한 방정식. 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정적분을 포함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하면은 이거 a 대입하면 몇 나오고 0. x축과 교점이 어디인 함수예요? a 대인 함수, a, 여기 함수야. 이 미분하면 누가 돼요? 그러니까 f가 얘의 도함수인 거야. 이 편의상 얘를 라지 f로 둡시다. 그 라지 f는 f를 도함수로 하는 f의 한 부정적분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 서로 다른 실근계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0이 될 때를 찾아라 라고 하잖아. 이거를 해석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넓이, 부정적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넓이로 해석하면 쉬운 문제는 할만해요. 근데 문제가 복잡해지잖아? A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넓이가 0 될지 찾는 게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 너무 복잡하면 가늠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풀 수 있는 거 따라해. 부정적분으로 해서 그렇게 가면 돼요. 저희 어떻게 하느냐? 얘 정적분의 정의에 의하여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를 쓸 수 있죠? 얘는 0의 서로 다른 실근계수는 얘는 0의 서로 다른 실근계수 넘겨. 라지 fx는 라지 f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따라요. 방부등식은 그래프의 위치관계. y는 라지 fx 그래프를 f 밑에 땡땡땡 해가지고 증감증 해가지고 라지 f를 그려. 그런 다음에 라지 fa 그거요. 그거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우리가 판단이 쉽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정발? 너 정발이지. 미적분 대신에 했었냐? 안 했어? 그 기출에 이걸 이렇게 해석해서 푸는 기출이 정발 대신 대비 때 있었는데 다른 학교는 아마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넓이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넓이를 해석 잘하는 사람도 넓이를 해석하더라. 난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부정적분으로 해석을 하는 편이고요. 라지 F로. 부정적분으로 해석이라고 부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따라해. 정적분을 포함한 절대부등식. 이것도 나는 무조건 부정적분으로 다뤄요. 자, 이 절대부등식은 항상 어떤 범위에서 항상 성립한다가 주어지는 거야. 자, 얘는 항상 정적분이 0 이상이다. 따라해. 넓이가 0 이상. 근데 만약에 x가 a보다 작으면은 이 넓이랑 부반대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좀 판단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넓이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정적분의 정의예요. 또 라지 f 마이너스 라지 f로 바꿔요. 그다음 넘겨요. 이렇게 되죠? 이게 항상 성립한다 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최대의 정의. 또는 따라해. 최소의 정의. 정적분을 포함한 절대부등식은 보통은 정리하면 최대 최소의 정의가 돼요. 자, 그러면 얘는 x에 뭘 대입해도
라지 F A, A일 때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 따라 A보다 작은 값은 없다. 그럼 이때 라지 F A를 우리가 무슨 값이라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최소값, 이 최소값의 정의인 거야. 그럼 무슨 소리냐? 이거는 이 부정적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언제가 최소값이어야만 한다? A일 때가 최소값을 가져야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아마 작년 6모 15번인가? 작년 9모 15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미적분 아니라 공통에서 나왔었네? 그럼 여기 문제 있나? 아, 6모 15번이에요. 작년 6모 15번이었어요. 작년 6모 15번이 여기 정적분이 0 이상. 그래서 이거 넓이로 해석하는 약간 넓이가 아니라 최대치수로 해석하는 부정적분을 이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의 엄청 어려운 버전이었던 건데 이건 이따 너네가 실전에 저거 푸는 건 전혀 기대지 않고요. 풀 필요도 없지만 공부하는 재료로서는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따가 볼 거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두 가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정적분을 넓이로 해석하기 힘들 때 부정적분으로 바꾸어 해서 그래서 저거를 A부터 X까지 액티비티를 라지 FX로 정의한 다음 아니면 F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로 보자 뭐 이렇게 말을 시작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한 부정적분을 이용을 한 거고요. 여기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따라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항상 성립한 항등식이 아니야. 항상 성립한 게 아니라 성립한 x의 개수가 몇 개다. 이렇게 이게 방정식이 실근의 개수가 그런 의미잖아요. 방정식일 때랑 따라하세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줄여서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죠.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부정적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인 거예요. 자, 이거는 이따가 문제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넓이 공식 하기 전에 속도와 거리 먼저 하고 넓이를 할게요. 자, 이 속도와 거리는요 외울 게 그냥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걸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자, 우리 미분과 적분을 이용해서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는 알고 있죠? 아, 몰라요? 알고 있죠? 위치를 미분해서 뭐를 얻고요? 속도 미분해서 가속도인 거였잖아요. 자, 그리고 따라하세요. 위치 변화는 속도의 정적분. 그 이동거리랑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 이동거리는 누구를 적분하면 된대요? 속력. 따라해. 속력의 정적분. 이것만 외우면 돼요. 이거를 모르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두 물체 위치 관계 못 해도 되고요. 자, 이것만 하면 돼. 자, 따라하세요. 위치 변화는 속도의 정적분. 이동거리는 뭐의 정적분? 속력의 정적분이라고 했죠. 자, 이거를 설명 간단하게는 해줄게. 자, 봅시다. 변화라는 건 따라 나중값 빼기 처음값. 위치의 나중값에서 위치의 처음값을 빼면 되니까 얘를 그대로 한글로 표현된 거죠. 기호로 그대로 번역하면 ST4-S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위치 변화예요. 자, 얘는 적분했을 때랑 똑같아. 얘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 뭐야 이거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따라하세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가 된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네, 거꾸로 이렇게 벌써 알게 되면 측면 끝 알게 되고요. 자, 이동거리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예를 들면 속도를 나타낼 잘 보면 VT를 그려볼게요. VT를 그려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여기는 라지 A, 라지 B, 라지 C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자, 얘가 VT 그래프야. 자, 그럼 ST 그래프는 그 한 부정적분이니까 땡땡땡에서 우리가 원함수 부정적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뭐 하다가 얼마큼 증가해? 그 다음 뭐 하다가 얼마큼 감소해? 그 다음 뭐 하다가 증가 얼마큼 증가해요? C만큼. 그래서 얘가 풀 A, 마 B, 풀 C 이렇게 증가량과 감소량으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동한 거리, 얘를 수직선상에서 이동을 직접 나타내 본다면 처음에 뭐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합시다. 원점이라고 칩시다. 0일 때 위치가. 자,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얼마큼 갔다가 여기 플러스 방향, 여기 마이너스 방향을 한다면 A만큼 갔다. 그 다음 왼쪽으로 얼마큼 갔다가 B만큼 간 거예요. 여기 A만큼 이렇게 쓸게요. 자, 그다음 B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 다음 얼만큼 갔다? C만큼 이렇게 왔다 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위치 변화는 따라 나중 위치, 처음 위치. 그래서 A만큼 증가, 감소, 증가라서 A랑 C를 더하고 B를 뭐 해주면? 빼주면 여기 위치가 나오는 거야. 따라 위치의 변화. 를 알 수 있게 돼. 처음이랑 나중에 이 변화 차이를 알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동하는 거리는 위치 변화랑 조금 달라. A만큼 이동, B만큼 이동, C만큼 이동. 방향을 무시하고 그냥 이동한 총 거리를 보는 거니까 얘네를 더할 때 그냥 더한 게 아니라 뭐를 씌워서 더한다 생각하면 돼요. 절대값 씌워서 더하는 거야. 마이너스 때문에 실제로 그 이동한 양만 보인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를 그냥 적분하면은 A, 마B, 뿔C가 나오지. 내가 원하는 건 마B가 아니라 뿔B란 말이야.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부분이라서 마이너스 B가 된 거잖아. 그래서 저거 올린 다음 적분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나와요? A 뿔, B 뿔, C. 그래서 따라 이동 거리는 속력의 정적분. 속도의 절대값 씌운 걸 속력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위치 변화는 속도의 정적분. 네, 이거 아셔야 되고요. 따라서 이동 거리는 속력의 정적분. 네, 그래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좀 설명 좀 더 해줘? 괜찮나요? 네, 문제를 좀 더 설명해 줄게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넓이 공식인데요. 넓이 공식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내신 대비 때는 이거를 타임 어택이 들어가니까 외웠어야 돼. 다른 데 계산하고 있을 때 나는 공식 습격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너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내가 핵심적인 것만 알려줄게요. 자, 일단 따라서 2차와 2차 이하가 교점이 2개일 때, 네, 이건 외우세요. 얘는 계산하는 거 너무 번거로우니까 2차와 2차 이하가 교점이 2개일 때는 따라서 2차와 상수, 2차와 상수 함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2차가 몇 차처럼 생겼어요? 2차와 1차가 교점 2개일 때. 세 번째는 2차가 몇 차처럼 생겼어요? 2차와 2차. 자, 그래서 증명은요, 저기 2차와 0차를 증명하고요. 그 다음에 2차와 1차, 이거는 따라서 2차와 0차. 2차와 0차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증명을 해버려. 해버린 다음 2차와 1차는 이거 FG라고 해볼게요. 자, 내가 빼기 함수를 바로 버릴게요. F만 G는 2차 빼기 1차니까 또 몇 차가 되고요? 2차가 되고 아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요 넓이랑 똑같은 거예요. 따라 2차와 0차. 그래서 몇 분의? 6분의 1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따라 2차와 2차. 그때 최고차 한계수가 다를 때만인 거야. 최고차 한계수 같으면은 빼기 함수가 예를 들면 뭐 최고차 한계수 똑같으면 이게 평행이동 관계거든. 그럼 빼기 함수 딱 그리면 땡땡땡 빼기 함수잖아요. 이 높이 차이 있죠. 이 높이 차이가 유지가 돼서 상수 함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는 제외. 2차 한계수가 다를 때예요. 지금 A랑 A' 이 다를 때. 자, 빼기 함수 하면 최고차 한계수가 좀 변해요. 여기서는 2차 한계수가 상수 빼거나 1차 빼거나 잘 안 변하거든. 여기서는 2차, 2차 다 있기 때문에 2차 한계수가 뭐가 될까? Y는 하면 A-A' X제곱 뿔땡땡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따라서 2차와 0차가 된 건 맞지만 주의할 건 2차 한계수 여기 6분의 절대값 A 있죠? 여기가 이 빼기 함수에 2차 한계수가 들어간다는 것만 너네가 기억해 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헷갈린다? 그냥 계산 다 하세요. 안 헷갈린다? 그럼 쓱다 6분의에서 하시면 되고요. 이거 외우세요. 6분의 따라 2차와 2차 이하가 교점이 2개일 때 그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은 따라 2차와 2차 이하가 교점이 1개일 때. 네, 얘는 우리가 얘 증명이 제일 편하고요. 여기 접하는 점 있죠? 내 평행 이동을 해도 넓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내가 여기가 접점이 원점이 되도록 평행 이동 시킨 다음 그럼 이거 y는 ax 제곱이 돼버리거든요. 여기 뿔땡땡땡 어디였어? 그러면 이 적분하면은 따라 3분의 바로 증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2차와 2차 이하가 접할 때 접점부터 y축의 평행한 선분까지 일대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자, 예를 들면 이런 때 쓰면 안 돼요. 2차와 1차 점이 있는 것처럼 2차 있고요. 1차 이렇게 있고요. 접점부터 y축이 평행한이 아니라 여기서 요렇게 끊었어. 요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은
저 공식으로 목표하는 거야. 저 공식은 언제 쓰는 거냐? 따라 접점부터 y축의 평행한 점선까지 이렇게 딱 끊었을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고 얘는 따로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용해가지고 2분의 1 밑변 높이 해가지고 따로 구해야 되겠네. 얘만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정확히 쓸 수 있으면 쓰고요. 아 헷갈려요. 못할 것 같아요. 쓰지 마세요. 6분의 1 정도는 써. 근데 이거 그냥 모르겠다 계산하세요. 따라 2차와 2차 이하가 접할 때 네, 이거는 3분의 1가 되고요. 공식 문제 모양 자세한 설명 더 안 해도 되지. 2차일 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승, 3차일 때는 4승, 4차일 때가 5승 이런 거는 얘기 안 해도 되잖아. 했던 거니까. 자, 그 다음 따라해. 동일한 두 넓이. 이거는 알아놓으면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계산상 이득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외울 게 많다, 공부할 게 많다, 그럼 이것도 패스. 이것도 그냥 계산하면 되나. 그래서 동일한 두 넓이는요, 여기 3차 함수, 극대극소 변곡점, 그 얘네들 이용해가지고 계산하기 제일 빠르긴 한데요. 그 미분파트에서 증명을 해놨기 때문에. 자, 필수는 아니니까 이거 읽어보시고 기억나는 사람은 쓰고요. 안 나는 사람은 쓰지 마세요. 괜히 헷갈리니까. 수능 어차피 시간 많아서 넓이 나와봤자 한 문제야. 넓이 나와봤자 한 문제, 많아봤자 두 문제니까 그거 계산하는 거 꽤 부담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얘도 따라하세요. 두 접선과 F가 이루는 넓이. 자, 얘도 일단 패스. 이것도 내신이면은 쓱싹 해야 되는데 내신 아니라면 굳이 싶어요. 굳이 싶고요. 접선과 접선. 예. 읽어볼 사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차에서는 일단 이거 외워야 돼. 따라하세요. 3차와 3차 이하가 교점이 두 개. 교점이 두 개가 된다는 건 한 점에서 뚫고 지나가고 한 점에선 접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때는 중요한 게 따라해. 12분의 이것만 알면 안 되고요. 따라해. 접점과 접점이 아닌 점. 그 둘 중에 하나를 알 때 우리가 나머지 하나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따라하세요. 세근합이 일정하다. 기억나요? 네, 그거를 쓰는 게 제일 빠를 거고요. 그때 극소 변곡점 높이 같은 점에도 되기는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예시를 넣어놨을까? 안 넣어놨네? 세근합이 일정하다를 쓰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켜볼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y는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을 5x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실제로 얘 극점이 어딘지 나도 모르겠거든. 미분을 해서 확인해봐야 되는데 귀찮게 대충 쓸게요.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쳐보자. 그럼 따라하세요. 접점을 할 때. 또는 따라해. 접점이 아닌 점을 할 때. 우리가 세근합이 일정하다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세근합이 일정하다는 따라서 한 직선과의 관계. 근데 식이 주어졌을 때는 누구와의 관계를 바로 볼 수 있냐면 따라하자. 그냥 x축과의 관계를 바로 알 수 있거든. 그러면 따라해. 근과 계수의 관계. 그거는 얘네 둘에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 얘로부터 내가 3차, 2차 알았다 끝난 거야. 세근합이 몇이다가 나와? 세근합이 몇이다? 나는 마이너스 A는 B. 그럼 몇이에요? 3 이라는 거 알아야 돼. 자, 봐봐. 그러면 X축과의 관계에서 내가 세근합이 3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얘 노란색 직선과의 관계에서도 둘이 같다라고 방정식 작성하면 세근합이 몇이어야 돼? 3에 따라 접하면 중근. 자, 얘는 지금 여기가 접하고 여기 2에서 안 접하죠? 그러면 이거 알파라고 한다면 세근합이 따라하세요. 알파 이렇게 더한 게 세근합일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몇이어야만 한다? 2분의 1이어야 합이 3이 될 수 있다 해서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이 넓이 구해라 그러면 몇 분의? 12분의 1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으면 말 설명 더 해줄게. 괜찮아요? 네. 자, 그럼 하연아, 여기 1이에요. 접점이야. 그 접점이 아닌 요점 x좌표 찾을 수 있어요? 뭔가 많이 이상하네요.
그쵸? 많이 이상하니까 얘를요 숫자를 바꿔야 되는데 곤란. 1.5로 나눌게요. 네, 1.5. 그러면 나오잖아. 0이라는 거죠. 이 넓이는 몇 분의 12분의로 쓰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점을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네 세근압의 일정 하나 이용해서 직선과의 관계, 교점을 보고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3차가 2차 드러나 있다면 거기서 따라서 는 0 하면 따라서 x축과의 관계. x축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게 는 0의 방정식을 보는 거잖아요. 거기서 세근압을 알 수 있다. 이거. 그래서 누굴 쓰든 어쨌든 우리가 한 직선과의 관계를 안다면 세근압이 항상 일정함으로 다른 직선과 관계도 다 알 수 있다 해서 그걸 쓰는 게 훨씬 중요해. 세근압, 근각에서 관계 이용 내용이에요. 여기서 관계. 자, 그 다음 이것도 외우세요. 왜냐면 이게 3차 함수에서 넓이를 가끔 구하거든. 근데 구할 때 계산이 실수하기 딱 좋아. 이 계산은 실수하기 딱 좋아요. 사치 계산 실수하기가. 그래서 외우는 건 희망상 둘 다 외우면 나쁘진 않은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건 따라하세요. 가운데 점이 변곡점. 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고 이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공식이라서 이 공식으로 얘 넓이 구해도 똑같이 나와. 근데 이것보단 얘가 모양이 짧죠. 나는 뭐 외울 게 없잖아. 다 너무 많이 쓰니까 이런 거 다 외우고 있단 말이야. 여유가 되니까. 근데 너네는 수학도 뭐 외워야 되고 뭐 수어, 수투, 화풍 외우고 뭐 사문, 생균 외우고 국어 외우고 외울 게 너무 많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요거 하나 정도는 근데 외워놨으면 좋겠어. 왜냐면 만약에 3차 함수 넓이를 구할 때 계산을 한다면 계산 실수하기 좀 두려운데 이걸 쓰면 계산이 생각하고 끝나니까 이 공식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좀 편해요. 자, 따라하세요. 3차와 3차 이하가 교점이 3개인데 3개일 때 쓰는 공식이에요. 참고로 이거는 3차가 0쯤되지만 이렇게 될 때 이 넓이일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빼기 함수랑 똑같거든요. 빼기 함수 하면은 어쨌든 이 넓이가 돼요. 그래서 3차와 3차도 되고요. 3차와 3차 이하가 다 되는 거야. 3차와 3차, 3차와 2차, 3차와 1차, 3차와 0차. 3차와 3차 이하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얘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따라하세요. 2차 함수 넓이 공식. 그걸 일단 그대로 써요. 예를 들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요 양끝점인 알파랑 베타 요 x좌표를 가지고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써요. 6분의 해가지고 그런 다음 뒤에다가 따라서 길이 하나를 곱한다. 로 외우시면 좀 외우기가 편해요. 어떤 길이를 곱하냐? 자, 지금 알파, 베타, 감마 세 교점 중 누구는 아직 안 썼어? 감마 안 썼지? 따라하세요. 남은 점. 이거 안 썼잖아. 남은 점 찍고 아까 이미 쓴 거 누구누구 있었어요? 알파, 베타 따라하세요. 중점. 이미 쓴 애들의 중점, 중간점을 이쪽으로 찍을게요. 여기가 중점. 얘 둘 사이에 거리 있죠. 이 성분의 길이를 하나 곱하면 신기하게도 증명해봤더니 이 넓이가 되더라 인 거예요. 왜요? 계산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 증명해봤더니 따라하세요. 2차 함수 넓이 거기다 뭐 하나 곱하면 된다고요? 길이 하나 곱하면 돼요. 그 길이가 어떤 길이냐? 따라서 남은 점, 중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다시 자 그러면 여기서 S2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일단 이 베타 감마 가지고 2차 넓이 공식을 써야겠죠. 몇 분의 6분의 한 다음에 최고차항에서 A니까 절대값 A하고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몇 스? 3승한 게 2차 공식이잖아. 거기다가 성분 하나 길이를 곱할 거야. 따라서 남은 점, 중점. 중점 뭐 2분의 베타뿔 감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게 길이잖아. 얘에서 이 알파를 뺀 길이가 곱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너네가 하나만 외우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여기가 중점, 남은 점, 네모하고 2차 이렇게 적을까요? 그래서 이 오른쪽 거는 나는 외우고 있긴 한데 아마 너네가 이거 외울 바에 뭐 사탐 하나라도 더 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일단 외우지 마세요. 꼭 외워야 되는 것들만 내가 표시를 해주는 거야. 아, 여유되면 당연히 다 외우세요. 근데 여유가 안 된다면 이거 외울 바에 사탐 한 번이라도 더 읽는 게 나아. 교과서 한 번에 더 읽는 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넓이 공식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 뭐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 알아놓으면 이 3차 함수에서 넓이는 전부 다 공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넓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
자, 동일한 두 넓이는 관심 있으면 보고 아니면 그냥 넘기세요. 잘 안 나와요. 자, 넓이 공식 이것도 내신에서 그 쓱싹하고 구하려고 하는 건데 굳이 싶어요.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 넓이 공식은요, 외우는 조금 편해요. 그게, 왜냐면 이게 4차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얼마나 길겠어. 4차를 보면 5차 되는데 5차에다 대입해서 계산해야 돼. 자, 얘를요, 이렇게 외우세요. 자, 2차 함수 기본 넓이. 따라서 2차와 2차 이하가 교점이 2개. 요때 쓰는 이 넓이가 몇 분의 맞죠? 6분의 1인데 이걸 외울 때 아니, 이렇게 외우지 말고 난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 이게 더 편했던 것 같아. 그냥 따라하세요. 5은 4차니까 넓이가 5승인 건 알겠지? 여기 절대값이 똑같아요. 여기가 따라서 20, 30. 요거는 너네가 어떻게 외우면 편하냐면 따라서 기울기가 0인 점의 횟수. 네, 이때로 외우면 조금 편해요. 이 모양인 건 알아야 돼. 이렇게 될 때 여기는 기울기 0인 점 몇 개? 2개에서 몇 분의? 20분의. 여기는 기울기 0인 점 몇 개? 몇 분의? 이렇게 외우면 외우기는 조금 편해요. 예를 들면 이 두 번째 상황 되게 자주 나오는 게 요 넓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빼기 함수 그리면 요점 빼기 함수 그리면 이 넓이가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몇 분의 쓰면 되는 공식 30분의 하면 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 쓸 수 있는 건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요점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요 직선과의 넓이, 두 극소점의 높이가 같을 때 요 넓이, 어떤 넓이에서 내가 뭘 쓸 수 있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 정도는 계산은 너네가 알아먹는 게 좋아요. 이게 아닌 다른 넓이면 뭐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 돼요. 근데 요 정도는 계산하는 게 공식으로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좋다 추천을 할게요. 2차 공식 4개예요. 2차 공식 4개 중에 첫 번째만 외우라고 했어. 몇 분의? 6분의. 3차 공식은 2개 다 외우면 좋다고 했어요. 기본 공식 접할 때는 몇 분의? 11분의 고요. 교점 3개일 때는 아까 기억나요? 몇 차 공식 먼저 쓰고 2차 공식 쓰고 따라가세요. 남은 점, 중점. 그 2개 정도 3차도 외워주시고 4차도 몇 개? 이 2개 정도 외워주세요. 그게 너네가 계산하기가 편할 거야.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문제 풀면서 쭉 봅시다. 39분이니까요. 5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